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정부 스스로 평가는 어떤지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실장님, 국무조정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만기 칠남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거의 약방에 감춰죠. 네. 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관련해서 TF 단장도 맡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직접 가세요, 실장님이? 제가 가는 건 아니고요. 예.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워낙 관련된 기관들이 많습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부터 예. 원자력 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또 식약처, 또 수산물과 관련돼 가지고 해양부, 워낙 다 여러 또 외교부가 또 협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 다 부처가 관련돼서 제가 TF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이 오염수 문제는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그렇죠. 영역이기 때문에 팀도 전문가들 위주로 지금 구성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부처 내지 공공기관이잖아요. 정부 산하에. 네네. 그러면 민간 전문가들은 참여 안 하나요? 네, 그것도 지금 안을 가지고 생각 중에 있어요. 예. 여러 실무적인 협의, 어떤 팀으로 구성돼야지 국민들이 그래도 보실 때 좀 안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 또 한편에서는 민간 전문가들도 대표성이 있느냐 또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고심입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우선 얼만큼 저희가 전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그 내용을 볼 수 있으신 분들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팀을 구성하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협의 중이다. 근데 일본 정부는 딱 잘라서 지금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 않는다. 검증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외무상도 경제상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요. 네. 네, 그것은 또 일견 이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한 나라의 에너지 안전과 관련돼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 검증 평가한다 하는 거는 국제 기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IAEA 원자력 그 국제 기구가 검증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 이 국제 기구하고는 별도로 어떤 개별 국가가 와서 또 검증하고 평가한다. 이렇게 용어를 쓰게 되면은 국제 기구 평가는 어떻고 또 이 개별 국가의 평가는 어떤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이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시찰 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제기구 IAEA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국이기 때문에 IAEA에서 검증하는 그 검증단 팀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고 예.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기술원이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정보를 받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일본 측에서 저희에게 특별히 부여한 거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오히려 더 중층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 조사 보고서를 분명히 낼 텐데 그 조사 네네. 보고서에 우리가 어디를 갖고 어떤 자료를 받고 그렇게 보니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한다. 이렇게 이제 네. 보고서는 요약이 될 거란 말입니다. 네네. 예, 그거는 몇 분이서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글쎄 이제 그것도 이게 어떤 예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금 다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그 몇 차례 좀 협의를 더 해서 저희가 실사단이 가기 전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TFA를 하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TF를 하고 제가 브리핑을 다시 한번 할 기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그러면 조사위원회 명단이랄지 조사 보고서는 분명히 공개는 하겠죠? 네, 그거는 조사 보고서도 우선 IAEA 조사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예. 저희가 가서 그 실사단의 그 결과 또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브리핑 그 갔다 오신 그 단장들이 아마 그 브리핑을 할 예정이고요. 예. 정확한 최종 보고서를
언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고 예. 그 여부도 제가 브리핑을 할 때 최종 가기 전에 브리핑을 가기 전에. 예. 그러면 가기 전에 조사위원 명단은 당연히 공개를 할 것이고. 네, 전체 명단을 공개를 할지 어느 기관 소속의 전문가로 구성이 됐다 하는 그런 것들을 공개할지 그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산재랄지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항상 위원 명단 공개가 또 그 민감한 사안이라서 그걸 공개를 안 하면 과학자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과 그 어떤 기관 뒤에 숨어버리는 것과 우리 기자들은 건물 뒤에 숨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나 원자력 연구원 또 해양과학기술원 이렇게 연구원의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소속에 있는 박사들 중에서는 그 분야를 담당하는 뭐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데 개별 소속으로 할지 개별 그 박사님들 개별 명의로 이렇게 발표를 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고 출발하기 전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가장 지금 중점을 두는 거는 규제 혁신 쪽인 것 같은데요. 네네. 1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저희 뭐 어느 정부도 규제 개선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이 규제 개선이라는 게 정부가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정부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규제 개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그 행정 편의적인 그런 제도, 시장 경제 발목을 잡는 그런 제도, 제도가 너무 오래돼서 시대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개편을 해보자,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약 한 1027건의 규제 개선 성과가 있었는데 이 숫자는 저희가 다 모든 규정을 다 고치고 완료된 숫자입니다. 법안을 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 완료된 게 한 1020건 정도 되고 완료된 게 1000건이 넘는다. 네. 그리고 법안을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한 80여 건 정도 되겠습니다. 어떤 효과 같은 게 있나요? 경제 효과 같은 거?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산업단지의 화학단지라고 지정되어 있는 그 단지에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그런 업종은 기존의 화학단지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코드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 코드를 부여해서 입주할 수 있게 한다든지 포스코 그 광양의 포스코 공단의 경우에는 제철 관련된 기업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제철의 업종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뭐 코크스트라든지 그 제철 과정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뭐 부생가스나 뭐 부생수소나 블루수소 같은 것들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기술이 발전되면서. 근데 종전의 기준대로라면 그런 기업들이 입주할 수가 없었는데 조금 더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해석하거나 또 확장적으로 그걸 규정을 개정을 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관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투자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또 기업들의 매출도 늘어나고 부가가치도 늘어나게 되고 또 국민들도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 따른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입국자 해외 갔다 오신 분들 입국자 그 면세품 신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매년 한 4,300만 명이 입국을 하는데 99% 이상이 이제 신고 물품 없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관례적으로 작성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없앰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해서 얻어지는 부가적인 이득 이런 것들을 쭉 다 계산을 해보니까 수치로 표현될 수 있는 1027건 중에서 수치로 표현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뽑아보니까 한 150여 건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수치를 KDI가 합산을 했는데 약 70조 원의 그런 투자 유치 또 부가가치 확대 국민 부담 축소 이런 결과가 집계가 됐습니다. 70조 원이라는 그 숫자는 저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투자로 이어지고 또 매출로 이어지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뭐 1000건을 다 합친 게 아니고
가시적인 숫자로 나타나는 그런 숫자를 합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편익 분석을 할 때 네. 이익과 또 상대 쪽에서는 또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환경 규제 같은 거를 풀어주면 분명히 이익도 발생하겠지만 비용도 네네. 분명히 발생을 할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재해 같은 경우를 좀 완화시켜주면 네. 이익도 발생을 하겠지만 사람도 많이 죽을 수 있거든요. 네, 물론 뭐 그런 리스크가 또 있는 거죠. 예, 그걸 제대로 계산해서 70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전문가가 또 하나 예를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섬 지역에 이제 선박으로 이제 에어컨의 냉매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가스를 이제 섬 지역에도 이제 배달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선박 운송법상에서는 이런 가스가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선박으로 운송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280개 섬 지역에는 사실 그런 냉매조차도 공급이 안 되는 그래서 거기에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프로판 가스를 쓰셔야 되는 분들은 그러네요. 사실 예,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할 때 그러면 선박에 위해가 갈 수 있는 걸 무릅쓰고 그냥 다 허용을 해주냐 그런 것들은 아니고 그러면 용기를 어떤 규격으로 한다든지 사이즈를 얼마 이상으로 그러네요. 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안전장치를 가지고 그런 규제를 해제를 해서 그런 섬 지역 거주민들이 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런 보완 대책을 강구하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 혁신에서 새로운 기술 때문에 융합 제품이나 새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는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뭐가 다른 게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게 바로 이제 성장이나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는 뭐 구조적이긴 합니다만 성장률이 0.3% 1분기가 그렇고 설비 투자는 오히려 지금 감소를 했단 말이죠. 네. 언제나 좀 좋아질까요? 네, 성장을 이끌려면 이제 투자가 활성화되고 예. 소비가 늘어야 되는데 뭐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고 또 뭐 높은 이자율 상승기에 이자율이 높아져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어서 1분기에 성장률이 0.3%, 뭐 투자도 지금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코로나로 인한 리오프닝이 이제 그 효과가 가시화되고 또 중국 등도 리오프닝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는 이런 민간 투자 또 소비가 좀 되살아나지 않을까 그걸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정부도 이런 민간 투자를 더 촉진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노력을 더 가속화하고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뭐 사실 작년에 수출이 역대 최대였고 외국인 투자도 역대 최대 300억 불이 넘었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때는 그래도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게 필요한데 또 마침 뭐 대통령께서도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겠다. 뭐 1호 영업 사원이 되시겠다 하셔서 최근에 투자 유치 미국에 가셔서 약 한 56억 불의 투자 유치 넷플릭스 등 그런 걸 하셨고 지난번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오셨을 때도 이제 샤인 프로젝트 등 한 9조 원에 해당되는 그 프로젝트 또 한 UAE 정상회담 때도 300억 불의 투자 유치를 하셨는데 이런 외국인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가지고 국내 투자가 조금 더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경북 울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